어쨌든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이 임명한 아주 장관이고, 뭐 장관들이야 뭐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또 핵심 특별장관, 특별장관. 어떻게 보면 특별장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로 되고 국민들을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고 한다면은 뭔가 대통령으로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조국의 경우는 마음의 빚을 졌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추미애한테는 무슨 빚을 저렇게 져가지고 대통령도 침묵을 딱 지키고 있을까. 또 대통령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그렇죠. 그건 조국 들어요. 장관 이야기 뭐 마음의 빚 그 이야기 했는데 그거는 조국 장관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조국 장관은 참 잘했는데 예. 그 검찰의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흔들기에 예.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 게 참 너무나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과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과가 아니죠. 네, 오히려 조국 장관을 갖다가 옹호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추미애 장관, 만일에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뭔가 이 일을 완수하고 나면은 조국 장관이 못 이루었던 그 유지, 네. 그 유지는 죽을 때 쓰는 말인데 그 죽을지 않지만 하여튼 남겨놓고 간 일이니까 그걸 잘 완수해가지고 우리 참 내 사랑하는 조국 장관이 이루고자 했던 걸 잘 이루어주면은 뭔가를 앞으로 큰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 있지 않겠어요? 아니, 문재인 조국이 그때 나가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는 예로서 나의 역할은 이걸로 끝이다. 그러니까 불쏘시개를 피워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확 피우는 것은 이제 그렇죠. 추미애가 해야 할 일이.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고마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조국 장관이 있을 때 조국 장관을 통해서 하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예.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검찰 개혁 이야기했지만 조국 장관을 그때 검찰 개혁의 그 적임자로 들인 이유가 검찰을 알고 사법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전격적으로 검찰 개혁안을 만들 수가 없죠. 그걸 밀어붙이는 게 얼굴 다 뜨거워서 이게 철판 아니면 못합니다. 그래서 그 조국 장관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실제 법조인 우리가 법조인이라 그러면 법학 교수는 그것도 넓은 의미의 법조인이지만 법률 실무관 아니어서 저희들은 자꾸 법조인이라 법조 3륜이라고 하면 검사, 판사, 변호사를 이야기합니다. 법학 교수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할 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계속 비법조인을 법무장관 시켰어요. 저는 그 뜻을 알만해요. 그러니까 밀고 나가라 이거죠. 딴 사람 그 법조인 출신, 실무가 출신은 그렇게 못합니다.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아니 그 현장에서 다 경험했기 그러니까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진짜 후흑이라 그러나요? 얼굴에 철판 깔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상기 장관, 조국 장관을 시킨 거예요. 네. 그런데 결국 안 됐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누가 가장 계속 어떤 그 난관이 있더라도 밀어붙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추다르크야. 네, 추미애 분이었죠. 네, 그 뭐 판사 출신의 법조도 좀 알고 조금 알고 검사는 조금 알잖아요. 그다음 5선 국회의원이니까 정치적인 어떤 영향도 있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있죠. 다음에 뭘 할 야망이 없으면은 그렇게 후후하게 못 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추미애 장관 분명히 야망이 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볼 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봐서 그런지 뭐 참모들이 비서실장 이하가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추미애 장관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했던 검찰 개혁을 하는 데는 적임자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일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의 어떤 그 아들 문제 이걸로 잘못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완전히 헝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추미애 장관도 끝까지 범죄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들 문제에 대해서 의혹이죠. 의혹을 부인하겠지만 그러면 대통령은 더 그 사과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본인이 의혹을 부인하는데 내가 나가가지고 추 장관 잘못했다네 사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마음속으로는 추 장관의 그 추진력, 저돌적인 걸 믿고 좀 안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뭐 말씀하신 대로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 기도 꺾어버리고 그렇죠. 권력비리 이것도 수사도 다 봉쇄해버리고 여러 가지 공을 세운 것은 맞는데 그러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정권이
이루려 했던 검찰 개혁의 뭐 말은 검찰 개혁입니다만 어쨌든 예. 뭐 공수처도 사실상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거고 꼭 추장관 아니라도 이제 그건 국회의 예. 문제니까 예. 거의 완성이 됐거든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예. 검찰도 완전히 길을 죽였고. 근데 문제는 이 국민들은 특히 이런 말씀하신 대로 군대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에서 어떤 불공정 문제가 나오면 제일 나올 분노하죠. 경우 정권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더군다나 문재인 입장에서는 지금 내리막길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문제가 불이 붙을 경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을 또 알거든요. 정치 현실이 있는 거고 추장관이 세운 공도 있는데 이 저울질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할것 불광청 같다. 고소원 예. 예. 차마 말은 못 하는데 알아서 좀 어떻게 보면 계륵 같은 이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제 생각에 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거야 뭐 대통령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 저기 대붕의 마음을 참새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통과하고 처장 임명하고 그다음 이 수사권 조정 끝나고 나면 추 장관이 아들 문제 때문이 아니고 내 소임은 끝났다 하면서 나갈 수도 있겠죠. 그걸 이제 빌미로 아들 문제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들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추 장관을 내보냄으로써 내 일은 다 했다. 참 추 장관에 대해서 마치 책임을 묻는 것처럼 외양은 갖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게요. 저는 문재인 정권을 저번에도 한 말이잖아요. 민주주의 정권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 의도가 나쁘냐 틀리냐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뭐 우리 그 저기 플라톤 예. 그 사람 철인 정치 이야기잖아요. 철인 독재예요. 그것도 일종의. 이게 왜냐하면은 그 아주 현명한 사람이 독재를 해야지. 우리 리콴유도 사실 독재 정권 아닙니까? 그렇지만 워낙 현명하고 사심이 없이 싱가포르를 이끌었기 때문에 전부 다 추앙하는 싱가포르 국민들이 추앙하는 수상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느냐가 중요하지. 그게 권위주의라 해서 나쁜 거, 민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위험하긴 위험하지만, 그래서 권위주의 정권은 있죠. 제가 볼 때 사과를 절대로 안 하더라. 왜냐하면 포퓰리즘에 가까웠기 때문에 권위주의 정권이 되면 포퓰리즘으로 흐르더라고요. 포퓰리즘이 되면요, 나를 지지하는 그 층은 항상 고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지금 그 코로나가 심각하다고 밥 우드워드 기자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해놓고 그 언론 기자회견에서는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곤혹을 겪고 있는데 오늘도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우드워드가 그 말 들었으면 즉시 그때 발표했어야지. 그래가지고 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코미디 같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권위주의 정권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더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 그래서 문재인 정권도 처음에 출발은 모르지만 촛불 정권이란 말을 내세울 때부터 권위주의 정권이고 포퓰리즘 정권이기 때문에 그 순수한 의도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떤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는 잘 하지 않더라.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두 번째 길로 가지 않겠느냐. 뭐 첫 번째 길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경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봐야 하거든요. 공수처 문제도 지금 만만치 않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야 또 이제 어차피 국회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하는데 결국은 다음 주에 이제 국회 본회의가 또 시작되면서 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또 추석이 끝나면 국감이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이 정기국회 내내 말하자면은 이 문제로 여야가 대치 상태로 가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하나 이슈화 되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정세균 국무총리가 JTBC 인터뷰에서 국무위원 자녀 문제가 이렇게 국민들한테 심려 끼치는 것은 민망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고 국민들이 이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찰이 빨리 수사로 매듭을 지어달라. 그리고 검찰이 저렇게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정치적 해결 방법도 있는데 하면서 점점점점 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물론 정세균 개인의 총리의 개인적인 의사일 수도 있지만 말하자면 대통령하고 매주 주례 회동을 하니까 대통령 생각도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고 교수님이야 정치부 기자 오래 하셨으니까 어떤 저는 법적인 마인드가 지금 강한 거고 고 교수님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대통령한테 어떤 부담을 주고 아까도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국정 수행에 상당히 난맥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이게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정권이 시간이 갈수록 국민한테 굴복하지 않으려 그러더라고요, 또. 이 정권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거 이겨 먹으려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이 178석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난맥상이 오더라도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다음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반발하고 그다음 일부 국민이 아니고 그 보수나 공정을 주장하는 국민이 반발해도 이 사람들은 검찰 개혁에 그 추미애를 낙마시키면서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다. 이거는 그 적폐 내지 이런 목소리로 치부하면서 적폐 세력의 목소리로. 네, 적폐 세력의 목소리 치부하면서 그 전선을 바꾸는 거죠. 이 사람들 제일 잘하는 게 전선을 갖다 바꾸는 거거든요. 추 장관 아들 문제에서 검찰개혁 공수처 문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사실은 검찰도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로 바꿀 때 과연 이 동력이 수사가 지지부진해지고 그다음 그 검찰 수사가 동부지검 수사가 별 소득 없이 끝날 때 특임 검사가 될지 안 될지 안 될 가능성도 많은데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건 아무 일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권위주의 정권 아까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좀 국민한테 굴복하는 모습을 좀 국민 뜻에 좀 들어준다는 모습을 조금이나 보여주면은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참 사랑할 수 있을 건데 계속 아쉽네요. 안타깝고. 저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지금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이런 국정감사는 역시 야당판이거든요. 그렇죠. 이번 사건도 신원식 의원 삼성장군 출신이 있으면서 이 판을 좀 잘 지금까지는 끌어왔는데 과연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결정적인 한방 이걸 내놓을 수 있는 건지 또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 신은식 의원이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여권도 결국은 더 큰 사건이 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내릴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신은식 의원이 아까 진짜 스모킹 건이라 그러나요? 그런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린다면은 아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전부 다 이제 그 헛소리 한 게 돼버리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한 건 있다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저번에도 선거 전에도 한 건 있다 그랬다가 그냥 그냥 유야무야 돼버렸는데 나중에 주식 문제 이런 것 같은데 신은식 의원이 지금 국방부가 저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 신은식 의원은 지금 거의 국민의힘 그 삼성 장군 출신 두 분이 지금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 하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전부 다 말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이철원 대령이라든가 그다음 그 당직 섰던 사병 이야기라든가 그다음 그 육군 본부에서 내려온 대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말이에요. 말이죠. 네. 누가 이런 일을 예상하고 무슨 서울이라든가 녹음을 해놨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절에. 그리고 또 심지어 이런 일을 갖다가 미리 막기 위해서 그 녹음 파일을 없애버렸어요, 또. 추미애 측에서 했는지, 수사 검사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태에서 스모킹 건이라는 거는 결국 말인데요. 그 말이라는 거는 증거력이 아주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증을 딱 들이대야 되는 녹음 테이프라든가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스모킹 건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저도 나오는 거를 갖다가 희망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그런 큰 게 나와버리면 전국이 일거에 정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우리가 이런 걸로 싸울 필요도 없어요. 있는데 그 추미애 장관이 처음에 소설 쓰시네. 그 나중에 장편 소설이더라고 보니까 등장인물도 많고. 대하소설. 그랬던 거는 뭔가 전부 다 조치를 좀 취해놨지 않을까. 법무장관 하면서 그리고 법무장관 하니까 주위에 전부 다 검사들 아닙니까?
대책 회의 같은 거 전부 해가지고 예. 자기 따르는 검사들, 그 앞으로 승진시켜줄 검사들 불러가지고 전부 다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게 아닐까. 그렇다면 뭐 같은 강력끼리인 국방부 장관한테도 뭐 이야기를 했을 수 있죠. 예? 이게 뭐 국회 본회의에서도 보니까 둘이 그렇게 또 옆에 친해요? 앉아갖고 쏙닥쏙닥하고 하면서 뭔가 친한 척 하더라고요. 아, 그게요. 옛날에 우리 학교 때 외내제법 법국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만 옆에 국방부 장관 맞네, 맞기는. 그래서 친하나?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도 호락 당하지는 않을, 그러니까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9월 말 가가지고 이게 검찰 발표 뭐 해가지고 이건 증거는 없더라. 그다음 뭐 절차는 좀 그 미흡했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뭐 규정에 어긋나지 않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추 장관도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 정도로 끝내고 그럼 대통령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증거가 없다는데. 그래서 이걸로 혹시나 전국을 갖다가 타개하려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검찰 개혁 문제를 이렇게 그 뭡니까 초점을 포커스를 돌려가지고 가면은 우리 국민들은 닥쳤던 뭐 되는 거죠. 참 그러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여 변호사님은 이번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역사 큰 물줄기를 보면은 반드시 사필 규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필 규정이 저는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왔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권 다 끝나고 아무 힘도 없을 때 그 사필 규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요런 경우에 저는 법조인이잖아요. 법조인은 약해요. 이런 거는 정치인이 관여되고 정권이 관여된 거는 국민들의 힘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 여론이 결국은 정치를 움직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감시의 눈을 떼지 말고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리고 저는 법조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아주 약해졌는데 국민은 상식에 의한 이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우리 고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민들의 어떤 상식의 힘이 대통령도 움직이고 해서 추 장관 문제를 국민들 눈에 맞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제가 좀 첨언할게요. 예, 옳은 말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